저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7년 동안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평온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작은 행동 변화들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을 알기 위해 나섰고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우리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처, 분노,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호이고 올해 35살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 삶은 평범해 보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제가 대학 시절부터 사랑해온 아내 민지와 함께 집에서 지냅니다. 우리는 7년 전에 결혼했으며 그동안 좋았던 시간도 많았지만 최근 들어 민지와의 관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방 2개와 거실 겸 주방이 있는 구조로 창문 밖으로는 한강의 작은 부분이 보입니다. 아파트 바로 근처에는 제가 매일 아침 들르는 아메리카노가 맛있는 카페가 있고 길가에는 붐비는 버스 정류장과 작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어 마포 특유의 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내 민지는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일은 고객을 만나거나 여러 이벤트에 참석해야 해서 야근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퇴근 후에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도 보고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결혼 생활에 변화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민지가 더 바빠지고 야근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대화조차 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간혹 주말에도 회사 미팅이나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녀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만 가끔씩은 그것이 진실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민지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보통은 밥, 김치, 달걀 프라이 같은 간단한 메뉴인데 그녀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가서 먹을게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세요. 그녀가 일찍 나가면 집안은 고요해지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민지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혼자 저녁을 먹고 책을 읽거나 회사에서 가져온 업무를 마무리합니다. 종종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지만 아무 알림도 울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몇 주 전 민지가 바빠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을 때 저는 그녀의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웠고 혼자가 된 듯한 느낌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미소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 밤, 민지가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했을 때 저는 그녀에게 같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있는 자리야. 재미없을 텐데 굳이 올 필요 없어. 그때부터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변화들이 제게는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왠지 모를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침실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아파트는 고요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자 민지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급하게 화면을 닫았습니다. 뭐 하고 있어? 제가 물었지만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일이야. 급한 거라 잠깐 마무리 중이었어. 그녀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어딘가 미심쩍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일이 있으면 먼저 말하던 그녀가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게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묻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가 얼굴을 씻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굳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지의 행동에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야근을 더 자주 하게 되었고 때로는 늦은 밤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택시 타고 올게. 당신도 피곤할 텐데 쉬어야지. 그녀는 항상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눕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며 웃고 이야기하던 시간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핸드폰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두거나 아예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어? 무슨 재밌는 얘기야? 제가 물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회사 일이야. 별거 아니야. 그 순간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점은 민지가 최근 들어 비싼 물건들을 자주 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산 고급 가방, 시계, 그리고 고급스러운 구두를 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옷장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 샀어? 진짜 멋지다. 근데 꽤 비쌀 것 같은데?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오랫동안 돈을 모아뒀다가 이번에 산 거야. 걱정 마. 내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녀의 말을 믿으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계속 생겼습니다. 우리 둘 다 나름 안정적인 수입이 있긴 하지만 그녀의 월급만으로는 이런 고가의 물건들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지와 직접적으로 맞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 의심을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침대에 누워 민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녀의 말처럼 정말 일이 바쁜 걸까? 아니면 그저 핑계일 뿐일까? 그 질문들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저는 답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명확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작은 변화들이 저에게 보내는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모든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 휴가를 내고 민지를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날 강남구에서 고객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그녀를 따라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뒤따랐습니다. 민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고 저는 약간의 긴장감 속에서 뒤따랐습니다. 강남역 근처에서 그녀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잘 차려입은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카페 안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단순한 업무 관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가슴은 점점 더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창문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리며 마치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상황일까?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지가 말했던 고객 미팅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직접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피곤한 척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불안과 분노가 얽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있는 민지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잠금을 풀고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보고 싶어.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자. 발신자는 그날 카페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민지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그녀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지,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제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줄래?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화면 속의 메시지와 사진을 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민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문이야. 회사 프로젝트에서 만났어.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일 뿐이야. 메시지도 오해할 만한 건 아니야.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길은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실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더 깊은 것을 숨기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저는 다시 물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그녀의 불안한 모습을 지켜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지와 논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이유로든 사실을 숨기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의 옆에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강훈의 관계가 무엇이든 간에 저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파판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민지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인정하거나 제가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민지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선, 행동, 그리고 그날 강훈과의 메시지 이후의 변화까지 모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문 탐정을 고용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을 단순한 추측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민지와 강훈, 그리고 그들 사이에 숨겨진 진실.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한 계획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회사 출장을 핑계로 집을 떠났습니다. 사실, 그것은 민지를 자유롭게 두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저는 민지를 몰래 감시할 탐정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은 몇 장의 사진과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지와 가문이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친밀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날 밤, 한강별을 따라 손을 맞잡고 산책하는 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상황을 완벽히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 정보를 더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문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탐정의 도움으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문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2명의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가문 역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행위는 단지 저와 민지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또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문의 가족 상황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이것이 저에게 유리한 카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민지와 싸우거나 그와 대면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내가 상황을 주도할 차례야.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먼저 가문과 그의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그를 압박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분명히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그를 직접 설득하고 상황을 제어하려 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히 민지와 저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훈의 가족과 제 결혼 생활 모두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미 게임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이태원의 한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카페는 사람들로 붐비지 않았고 한쪽 구석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약속한 대로 그 자리에 앉아 가문을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정장을 차려입은 가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엿보였습니다. 가문 씨, 앉으시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만나자고 하셨나요? 그는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과 동영상을 천천히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 그의 얼굴이 선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가문은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문 씨, 이게 뭔지 아시죠? 그는 사진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그냥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그의 말을 차분히 끊었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이미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저희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낸 건 명백한 사실이죠.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민지와의 관계를 즉시 끝내세요.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아내에게 보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직장에도 알릴 생각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겠군요. 가모는 한동안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지 씨와의 관계를 끝내겠습니다. 제발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 주세요. 그의 말은 겸손하게 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그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불안하고 급박했으며 진심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문 씨가 정말로 약속을 지킬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나 더 드리죠. 만약 제가 민지와 당신이 다시 만난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땐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반복했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의 약속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에는 그의 태도가 충분히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강훈의 반응이 진심이기를 바랐지만 만약 그가 다시 민지와 접촉한다면 저는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지와 강훈의 관계를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가문이라는 인물이 누구이며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는 예상 밖의 사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몰은 단순히 민지를 유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민지가 우리 회사에서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빼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몰은 단순히 부주의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지의 직업적 위치와 그녀가 담당하는 프로젝트를 면밀히 조사한 후 그녀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민지를 통해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를 손에 넣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은 민지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강훈의 매력적인 외모와 다정한 태도에 속아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지가 강훈의 계획에 말려들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이런 상황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민지는 단순히 속아 넘어간 걸까? 아니면 그녀도 어느 정도는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순수한 피해자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녀가 이런 상황에 빠진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몰에게 정보를 빼앗기기 전에 혹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를 막아야 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이 사실을 알릴지 고민했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도 옳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그녀를 보호하고 동시에 강훈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지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가문이라는 더 큰 게임의 말일 뿐이라는 사실은 저를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민지와의 관계를 넘어 우리 회사와 그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민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진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녀를 마주했을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 이제 진실을 이야기할 시간이야. 가몰에 대해 모두 알고 있어.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또 괜한 질투하는 거 아니야? 저는 침착하게 준비해둔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탐정이 수집한 사진, 동영상, 그리고 가문의 배경조사 보고서까지 모두 펼쳐 보였습니다. 이제 내가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야. 가문이 접근한 이유는 단순한 감정 때문이 아니야. 그는 너를 통해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내려고 했어. 처음에는 민지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가몰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나를 도와주고 나와 친해지려고 했던 것뿐이야. 하지만 제가 가문이 민지를 이용해 정보를 얻으려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줄도 몰랐어. 그가 나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이 그녀에게 얼마나 다정하고 친근하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에게 의심 없이 마음을 열었던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우리는 가몰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가몰에게 넘긴 정보와 그가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우리 회사에 어떤 피해가 갔는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젠 바로잡을 방법을 찾고 싶어. 그녀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민지와 함께 가문이 시도했던 모든 정보 유출 시도를 문서화했고 이를 회사의 경영진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가문의 아내에게도 이 모든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가문이 우리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려 했는지를 명확히 밝힌 후 회사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아내 역시 남편의 배신과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 분노하며 그와의 관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지는 가문과의 모든 연결을 끊고 회사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회사는 그녀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이해하며 협력했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강훈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사는 피해를 최소화했고 그의 부정행위는 드러나 그의 경력과 편판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민지와 저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다시 신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젠 내가 다시 나를 믿을 수 있게, 그리고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게 함께 노력하자. 저는 민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몰은 회사로부터의 소송과 해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직업과 명예를 잃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고 저는 민지와 함께 이 모든 일을 해결해낸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문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지와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신뢰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부부 상담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상담사는 우리에게 진솔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지호 씨, 민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행동이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상담사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이요.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민지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이 정말 힘들었어요. 민지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에게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요. 그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리고 왜 강훈의 접근을 의심하지 못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상담 외에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며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다시 시도해보고 싶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말 잊을 수 있을까?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다시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줄 거야. 하지만 그 시간을 서로를 위해 잘 활용해야 해.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잊고 다시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지는 오로지 시간만이 답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가 이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을지는 앞으로의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었습니다.